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남자의 마음에 불을 붙인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로운 작용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필연이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적극적인 접근을 더 강하게 이끌어내고 싶다. 거리를 단번에 좁히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사실 남자는 알기 쉬운 호감 표현보다 여자의 무심한 태도나 반응에서 확신을 얻는다. 이것은 맥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그리고 단번에 마음을 가속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이다. 왜 남자들은 직접적인 표현보다 간접적인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 그것은 인간의 심리가 불확실한 것에 더 끌리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연애의 묘미이기도 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연에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른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인연이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 그것을 억지로 막거나 돌리려 하면 안 된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 태도를 받으면 맥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호감이 단번에 가속되는 행동들이 있다. 이것은 연애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다. 많은 연구들이 이 현상에 대해 탐구해왔다. 그 결과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발견되었다. 오늘은 그 패턴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남자의 진심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알면 연애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해의 문제다.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 차이를 명심해야 한다. 첫 번째는 웃어주었을 때다. 남자가 맥이 있다고 깨닫는 첫 번째 계기가 되기 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자가 보여주는 미소다. 미소는 인류 공통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문화권에서든 미소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미소는 관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단순히 예의로서 미소 짓는 것과 진심으로 미소 짓는 것은 다르다. 예의상의 미소는 입술만 움직인다. 하지만 진심의 미소는 눈까지 함께 웃는다. 이것을 뒤센 미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프랑스 신경학자 뒤센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의 차이를 연구했다. 자신의 이야기나 행동에 대해 자연스럽게 즐거워하며 웃어주는 순간이 있다. 이 순간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다. 남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다. 그것은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된다. 시간이 지나도 그 미소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미소를 다시 보고 싶어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희사라고 한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보시라는 뜻이다. 보시란 베푸는 것을 말한다. 물질을 베풀 수도 있고 마음을 베풀 수도 있다.
그 중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가장 귀한 보시다. 미소는 바로 그 기쁨을 나누는 방법이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미소 하나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미소의 힘이다. 남자는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 그것을 표정으로 민감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말로 아무리 즐겁다고 해도 표정이 다르면 믿지 않는다. 반대로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이 밝으면 즐거워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표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표정을 관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표정이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눈가가 풀리고 반사적으로 웃고 있는 것 같은 반응이 있다. 이런 반응은 일부러 만들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기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남자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미소일수록 본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꾸민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미소는 편안하다. 그 편안함이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든다. 편안함은 호감의 시작이다. 선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미소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기뻐진다. 마음이 슬프면 얼굴도 슬퍼진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래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숨기려 해도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 입술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이 함께 웃을 때 그것이 진짜 미소다. 눈웃음이라는 말이 있다. 눈으로 웃는다는 뜻이다. 눈이 웃으면 진심으로 웃는 것이다. 이것을 상대방도 느낄 수 있다. 당신은 특정 남자와 이야기할 때만 자꾸 미소가 늘어나는 일이 없는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평범한데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웃음이 많아진다.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아마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차린다. 당신보다 더 빨리 알아차릴 수도 있다. 그 무심한 표정이 남자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혹시 맥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리고 호감이 단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방아쇠가 된다. 미소 하나가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소 하나가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 말은 때로 오해를 낳는다. 하지만 미소는 오해를 풀어준다. 말은 기억에서 사라지기 쉽다. 하지만 미소는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미소가 중요한 것이다.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다.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더 자주 미소 지어라. 하지만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여야 한다.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으려면 먼저 마음이 행복해야 한다. 마음이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온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행복을 찾으라. 그러면 미소는 저절로 따라온다. 두 번째는 다가가도 피하지 않았을 때다. 거리감은 말 이상으로 본심이 나오기 쉬운 요소다. 우리는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좋아하지 않으면서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싫어하면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기 어렵다. 특히 거리감은 본능적으로 조절된다. 의식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리감을 보면 진심을 알 수 있다. 남자가 조금 거리를 좁혔을 때가 있다. 의도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경우도 있다.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좁혀지기도 한다. 그때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것은 큰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남자는 그것을 민감하게 느낀다. 혐오감이나 경계심이 있으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거리를 둔다. 이것은 본능이다. 위험을 느끼면 멀어지려고 한다. 편안함을 느끼면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상대를 거부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적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뜻이다. 어쩌면 편안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용이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밀어내지 않고 허락한다. 이것이 수용이다. 수용이 있어야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거부하면 관계가 시작되기 어렵다. 여자 쪽에서는 그저 자연스럽게 서 있었을 뿐일 수 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냥 거기 있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 쪽에서는 다르게 느낀다. 이 거리를 허락받고 있다고 강하게 의식한다. 자신이 거부당하지 않았다고 느낀다. 그것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특히 대화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다가갔을 때일수록 중요하다. 그 반응은 기억에 남기 쉽다. 의도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상대방도 의식한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갔을 때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 무의식적인 반응이 더 진실에 가깝다. 거리를 좁혀도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은 남자 마음속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안심감과 기대를 동시에 키운다. 이 사람은 특별할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싹트게 한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 생각이 점점 커진다. 결국 맥이 있다고 느끼는 결정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선사들이 가르친 것처럼 가까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있어도 편안하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인연이다.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연결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면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진다. 반대로 심리적으로 가까우면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싶어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당신은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심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칭찬해 주었을 때다. 칭찬의 마른 내용 이상으로 향해진 방향이 중요하다. 같은 칭찬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아무나 하는 칭찬은 별로 감동이 없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하는 칭찬은 마음에 깊이 남는다. 또한 같은 칭찬이라도 무엇을 칭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겉모습을 칭찬하는 것과 내면을 칭찬하는 것은 다르다. 본명으로 의식되기 쉬운 것이 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표면적인 칭찬이 아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칭찬 방식이다. 예를 들어 외모를 칭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옷이 예쁘다거나 머리 스타일이 좋다거나 이런 칭찬은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력의 과정을 칭찬하는 것은 다르다. 생각 방식을 칭찬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은근한 배려를 알아차리고 칭찬하는 것은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칭찬은 상대방을 잘 보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으면 특별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노력의 과정이나 생각 방식, 은근한 배려 등이 있다. 이런 것들에 언급될 때 남자는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자신이 제대로 보이고 있다고 느낀다. 누군가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것은 매우 감동적인 경험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바르게 본다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본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을 본다. 이것이 정견이다. 정견이 있어야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평가를 바라지 않는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칭찬받으면 더 의미가 있다. 그 말은 무겁게 남는다. 칭찬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닌데 칭찬을 받으면 더 진심으로 느껴진다. 상대방이 정말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껴진다. 당신은 특정 남자에 대해서만 무의식적으로 좋은 점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는 잘 하지 않는 칭찬을 그 사람에게만 한다.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아마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 한마디가 사교 인사가 아니라 진심의 호감으로 받아들여진다. 남자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람은 특별할지도 모른다는 감정을 강하게 자극한다. 당신의 칭찬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진심 어린 칭찬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었을 때다. 사람은 관심 없는 상대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매일 수많은 정보가 우리 뇌에 들어온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다. 뇌는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기억한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잊어버린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다. 과거에 무심코 한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나중에 은근히 기억하고 있어서 언급하는 행동이 있다. 이것은 강한 관심의 표현이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다.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있다고 깨달은 순간이 있다. 그 순간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이해한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그것은 매우 기분 좋은 경험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한다. 마음을 기울여 기억한다는 것이 관심의 증거라는 뜻이다. 정념은 바른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다. 상대방을 바르게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관계의 기초가 된다. 특히 본인조차 잊고 있던 작은 화제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자신도 잊고 있던 것을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다. 그 인상은 단번에 강해진다. 얼마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자 쪽에서는 호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었을 뿐일 수 있다. 특별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남자 쪽에서는 다르게 느낀다. 자신은 특별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기 쉽다.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심감과 신뢰감을 낳는다. 자신에게만 향해진 주의라고 인식되기 쉬워진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기억한다. 그것이 특별함의 증거로 느껴진다. 그 축적이 맥이 있다고 확신하는 중요한 판단 재료가 된다. 선사들이 가르친 것처럼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을 쓴다는 것이다. 마음을 쓰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쓰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특별히 잘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보여준다. 5번째는 걱정해 주었을 때다. 남자가 맥이 있다고 깨닫고 호감이 가속되기 쉬운 순간이 있다. 그중 하나가 여자에게서 자연스러운 걱정을 받았을 때다. 걱정은 관심의 표현이다. 관심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몸 상태나 바쁨 사소한 변화에 대해 은근히 신경 써주면 느끼는 것이 있다. 자신은 신경 쓰이는 존재라고 강하게 의식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걱정해주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걱정도 정도가 있다. 너무 과한 걱정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한다.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뜻이다. 자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걱정이 더 감동적이다. 너무 무거운 걱정은 경계를 낳는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 오히려 거리를 두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가벼운 한마디는 다르다. 무리하고 있지 않아 괜찮아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은 상대를 특별히 여기지 않으면 나오기 어렵다. 당신은 특정 남자에 대해서만 무의식적으로 말을 걸어버리는 일이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만 걱정이 된다. 그것이 바로 호감의 표현이다. 그 무심한 배려가 남자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본명으로 의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걱정은 호감의 표현으로 매우 알기 쉽게 전해지는 행동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관심은 작은 배려에서 나타난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다. 작은 배려가 쌓여서 큰 사랑이 된다. 6번째는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할 때다. 물리적인 거리는 감정의 거리를 반영하기 쉽다. 가까이 있고 싶으면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간다. 멀리 있고 싶으면 물리적으로도 멀어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본명으로 의식되기 쉬운 것이 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감이다. 이 거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행동이 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것이다.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이 거리를 취하고 있으면 남자는 강하게 의식하게 된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다. 너무 멀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는 다르다. 긴장감과 기대가 동시에 생긴다. 닿으면 넘어버린다. 하지만 닿지 않는다. 그 긴장감이 감정을 자극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뜻이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다. 이것이 중도다. 중도가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이 애매한 거리는 거부가 아니라 수용의 범위로 인식되기 쉽다.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허락하는 것도 아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결과적으로 상대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이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점점 커진다. 거리를 너무 좁히지 않는 자세는 여유나 품위의 인상으로도 이어진다. 급하게 다가가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것이 여유로 느껴진다. 가벼운 관계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이끌어내기 쉽다. 침묵조차도 의미를 갖는 거리감이 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거리감이 많은 것을 말한다. 남자의 호감을 조용히 높여간다. 선사들이 가르친 것처럼 적당한 거리가 가장 깊은 관계를 만든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질린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그리움이 생긴다. 그 그리움이 사랑을 키운다. 7번째는 상담을 해주었을 때다. 여자에게서 상담을 받는 순간 남자는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고 강하게 느낀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아무에게나 고민을 말하지 않는다.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말한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 신뢰받고 있다고 느낀다. 특히 약함이나 망설임을 담은 내용일수록 그 감정은 커진다. 강한 모습만 보여주다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자신에게만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신뢰의 증거로 느껴진다. 사람은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고민이나 불안을 맡기려 하지 않는다. 마음을 열지 않은 상대에게는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의지라고 한다. 믿고 기댈 수 있는 상대가 진정한 인연이라는 뜻이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연이다. 당신은 특정 남자에게만 의견을 묻거나 본심을 털어놓거나 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에게만 말한다. 그것이 바로 신뢰의 표현이다. 그 행동은 남자에게 특별한 의미로 전달된다. 자신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으로 직결된다. 돕고 싶다, 지지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싹튼다.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이 들어간다. 상담은 의존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다. 의존과 신뢰는 다르다. 의존은 일방적이지만 신뢰는 상호적이다. 본명으로 의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쉽다. 남자의 호감을 단번에 가속시키는 힘을 가진 행동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는 관계의 기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깊어질 수 없다. 신뢰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8번째는 헤어질 때 다시 눈을 마주칠 때다. 헤어질 때의 행동에는 본심이 가장 나타나기 쉽다. 만나 있는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헤어지는 순간에는 무의식이 드러나기 쉽다.
그래서 헤어질 때의 행동이 중요하다. 돌아가기 직전에 한번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다시 눈을 마주치는 행동이 있다. 이것은 강한 여운을 남긴다.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 순간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아직 이야기하고 싶다. 이 시간을 끝내고 싶지 않다. 그런 감정이 그 눈빛에 담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미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미련은 집착이 아니라 소중함의 표현이다. 집착은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 하지만 소중함의 표현은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여자 쪽에서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다. 특별히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간 것이다. 하지만 남자 쪽에서는 다르게 느낀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느낀다. 즐거웠다는 마음이나 아쉬움은 말보다 시선에 나타나기 쉽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눈빛에 담긴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특히 헤어질 때만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만나 있는 동안에는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헤어지는 순간 그 감정이 드러난다. 이 작은 몸짓이 남자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맥이 있다는 확신으로 바뀐다. 좋아하는 감정을 한 단계 강하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다. 선사들이 가르친 것처럼 마지막 순간의 눈빛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한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도 중요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인상이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헤어질 때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상이 남자가 이 순간에 맥이 있다고 깨달을 때의 여자 행동이다. 좋아함이 가속되는 순간들이다. 어느 것도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여자 자신이 마음을 연 상대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취하기 쉬운 태도뿐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것은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꽃은 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핀다. 달은 빛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빛난다. 진심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당신은 이러한 행동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도 모르게 특정 사람에게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보여준다.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나 분위기에서 진심을 민감하게 느낀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행동을 더 신뢰한다. 그래서 무심한 행동 하나가 상대의 감정을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만약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힌트로 삼아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당신의 작은 미소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사랑도 마찬가지다. 작은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사랑이 된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닿고 있을 수 있다. 당신은 모르지만 상대방은 느끼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알고
더욱 진심을 담아 살아가길 바란다.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진심이 없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기술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진심은 영원하다. 반대로 서툴러도 진심이 있으면 반드시 전해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진심이 있으면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어라고 한다. 바른 말이란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뜻이다.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다. 행동도 마찬가지다. 바른 행동이란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당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진심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기를 희망한다. 당신의 사랑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당신의 모습이다. 꾸미지 않은 진짜 모습이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가장 매력적이다.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불완전한 모습도 매력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꽃은 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핀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럽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 맞는 인연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자신답게 살아가길 바란다. 억지로 변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 사랑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당신이 진심을 보이면 상대방도 진심을 보인다. 당신이 미소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 짓는다. 당신이 화내면 상대방도 화낸다. 관계는 거울과 같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동체대비라고 한다.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나와 너는 별개가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반영된다. 당신이 긍정적이면 상대방도 긍정적이 된다. 당신이 부정적이면 상대방도 부정적이 된다. 그러니 먼저 좋은 마음을 보이라. 그러면 상대방도 좋은 마음으로 답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며 인연의 진리다. 당신의 사랑이 아름답게 꽃피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연애에서 타이밍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인연도 때가 맞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 너무 일찍 만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너무 늦게 만나면 이미 다른 인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힌다. 각각의 때가 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늦지도 말라. 서두르면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든다.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 인연의 때를 기다리되 그 준비는 미리 하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준비도 해야 한다.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면서 좋은 인연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느낌이 올 것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 당신에게 맞는 인연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
연애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기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오래 갈 수 없다. 신뢰가 없으면 의심이 생긴다. 의심이 생기면 관계가 흔들린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한순간에 무너진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니 신뢰를 소중히 여기라. 작은 약속도 지키고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라.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신뢰가 된다. 반대로 작은 거짓말도 쌓이면 큰 불신이 된다. 신뢰가 있는 관계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믿으면 이겨낼 수 있다. 반면 신뢰가 없는 관계는 작은 문제에도 흔들린다. 작은 일에도 의심하고 다투게 된다. 당신의 사랑이 깊은 신뢰 위에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 신뢰가 당신의 사랑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사랑은 기다림이기도 하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말라.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면 오히려 망친다. 인연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봄이 와야 꽃이 피듯이 인연도 때가 무르익어야 이루어진다. 겨울에 꽃이 피기를 바라면 안 된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기다림도 성장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에게 맞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리이며 인연의 법칙이다.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연애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소통이 없으면 오해가 생긴다.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멀어진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소통이 전부가 아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눈빛으로 몸짓으로 작은 행동으로 전해지는 소통도 있다.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무언의 소통이 더 깊이 마음에 닿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도 진리를 전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것을 불립문자라고 한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전할 수 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한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다. 상대방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다. 그런 깊은 소통이 가능한 관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다. 당신도 그런 깊은 소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 받아들이라.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단점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불완전해 보이는 것도 그 나름의 완전함이 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바꾸려고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한다. 물론 함께 성장하는 것은 좋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근본적인 모습을 부정하지 말라. 상대방의 부족한 점도 그 사람의 일부다.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당신의 사랑이 넓은 포용력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연애에서 배려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배려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헤아리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라.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 자비다. 상대방이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라. 상대방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자비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라.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라. 상대방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라. 진심으로 축하해주라. 그 배려가 사랑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든다. 배려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억지로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느끼게 된다. 진심은 숨길 수 없다. 그 진심 어린 배려가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당신의 배려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닿기를 바란다. 사랑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연인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존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다.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본다. 자신을 통해 상대방을 본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면서 배운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본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성장을 돕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 그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은 혼자 성장하는 기쁨보다 더 크다. 성취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당신도 그런 동반자를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성장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희망한다. 연애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상대방이 당신 옆에 있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오래 사귀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든 만남은 기적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만났다. 수많은 인연 중에 그 사람과 연인이 되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감사함을 표현하라.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표현하라.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라. 함께 있어 주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라. 그 감사의 표현이 사랑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불행을 찾는다. 당신의 연애에도 감사가 넘치기를 바란다. 사랑은 때로 아픔이기도 하다. 모든 사랑이 행복하게 끝나지는 않는다.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시련의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사랑하는 만큼 아프기도 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도 지나간다.
어떤 아픔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 그러니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픔이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아픔도 성장의 일부다. 그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아픔에 너무 매여 있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나아가라. 새로운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되기를 희망한다. 연애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 상대방에게 맞추려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을 버리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방적인 희생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지치게 된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계다. 당신만의 색깔을 잃지 말라. 그 색깔이 바로 당신의 매력이다. 상대방도 그 색깔을 좋아해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사랑은 나눔이기도 하다. 가진 것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라. 혼자 간직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사랑이다. 물질은 나누면 줄어든다. 하지만 사랑은 나누면 커진다. 혼자 간직하면 작아지지만 함께 나누면 커진다. 연인과 모든 것을 나누라. 일상의 작은 일도 큰 꿈도 함께 나누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나누라. 그 나눔 속에서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그 행복에 감사하고 그 나눔을 계속하라. 당신의 사랑이 풍요로운 나눔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연애에서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꾸미지 않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라.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 가려면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영원히 남는다. 거짓으로 시작하면 언젠가 들통난다. 그때 관계는 무너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다. 그 부족함까지 사랑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다.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처음부터 진실하게 시작하라. 그것이 가장 확실한 사랑의 길이다. 당신의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행동을 다시 정리해 보겠다. 첫째, 자연스럽게 웃어주는 것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중요하다. 둘째, 다가가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를 반영한다. 셋째,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칭찬하라. 넷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는 것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의 증거다. 다섯째, 자연스럽게 걱정해 주는 것이다.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배려가 중요하다.
6째,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적당한 긴장감이 감정을 자극한다. 7째, 고민을 상담해 주는 것이다. 상담은 신뢰의 표현이다. 8째, 헤어질 때 다시 눈을 마주치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의 눈빛이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 모든 행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드러난다. 당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진심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당신의 연애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다. 그 경험을 충분히 즐기라. 두려워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당신의 사랑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